EDR, 전기기사 실기 특강. 풍부한 실무 지식으로 명쾌한 설명을 해드립니다. 전기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디라 TV에서는 전기에 입문하시는 분들을 도와드리고자 전기기사 실기 시험 도움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만 합격하는 욕심 버리시고 같이 공부하는 분들께 알려주세요. 공짜 강의니까요. 전기학원 강의 경력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진짜 좋은 강의를 합니다. 이디라 TV를 시청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기기사 실기시험 대비 특강을 해보겠습니다. 조명공학에 대해서 오늘은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그 조명공학은 실기시험에서 점수 분포가 최악에는 3점, 최대는 10점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10점에서 보통 6, 7, 8점은 나온다고 봐요. 조명공학이 필수 출제가 됩니다. 어디서? 전기기사에서 출제가 됩니다. 공사기사에서는 조명공학이 별로 한 3점짜리 나올까요? 전기기사에는 필수적으로 조명공학이 나옵니다. 이거는 설계에 관련된 거거든요. 설계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 조명공학은 그러면 기사의 실기에는 나왔는데 필기에는 없었어요. 필기에는 어디에 나옵니까? 이 부분이 전기공사기사에서 나옵니다. 공사기사에서. 전기응용에서 이게 나와요. 근데 기사시험에서는 전기기사의 실기가 출제돼 버립니다. 자, 그러면 조명공학에 대해서 한번 설명. 조명공학은 빛인데 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 많이 들어봤죠? 이건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실기시험에 안 나와요. 이론에 나오죠. 이론에서. 그래서 한번 제가 빛에 대해서, 빛은 광선이니까 이 부분을 한번 제가 일단 짚고 넘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명 설계를 푸는 공식이 있습니다. 푸는 공식이 있는데 저는 거꾸로 썼습니다. FNU는 ADE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ADE, 알파벳 순으로 썼습니다. ADE는 FNU. 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조명공학에 여러분들이 전기기사를 풀 때는 두 가지 공식만 가지면 돼요. ADE는 FNU를 이거 쉽잖아요. 외우기. 이거 뭔 뜻인지 모르겠지만 쉬워요. 지금부터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실지수. 룸 인덱스라고 해서 예전에는 G를 썼습니다. G. 요즘은 RI를 씁니다. 그래서 실지수에서 이렇게 요걸 G를 안 써도 되지만 바로 그냥 실지수라고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공식을 외우셔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 한번 한 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용어에 대해서. 자, 실지수는 룸 인덱스다. 룸 크기다. 어떤 룸의 크기를 나타내는 개수입니다. 개수. 자, 그러면 XY. 자, 룸 인덱스니까 이제 저가 좀 비켜놔 줘야 되겠죠? 이쪽으로 갈까요? 네. 자, 여기에 보면 룸 크기를 나타내는 건데 룸 크기가 나타내는데 이거 무슨 말이냐면 룸이 크면 클수록 조명이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로 세로는 크기가 똑같아. 근데 틀려지는 게 뭐냐면 천정이 틀려져요. 천정 크기가 막 높은 데도 있잖아요. 높은 데도. 천정이 낮으면 좋은데 천정이 높은 데 있잖아요. 높아버려요. 자기 똑같은 면적인데 천정이 높아버리면 조명이 어떻습니까? 어둡잖아요. 그럼 조명을 더 많이 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 크기를 이제 면적은 같으나 높이가 틀려져요. 그래서 높이가 틀려져서 실지수가 설계를 할 때 실지수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실지수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되느냐? XY 곱하기 XY에다가 나누기 높이에다가 X 플러스 Y가 구하는 공식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 어떤 이 룸이 있죠. 룸이 있는데 가로 세로는 나왔어요. 천정이 총 층고는 3m입니다. 3m인데 여러분들이 천정 속 반자, 이걸 반자라 그래요. 천정 속을 이걸 반자라 그러는데 반자 등이 요 반자 안에는 들어있지 않고 어디에? 여기만 비출 거잖아요. 그러니까 총 높이에다가 반자 높이를 빼야 됩니다. 그래서 H는 3m일 경우에는 0.5m를 빼면 2.5m가 됩니다. 그러면 이 방의 실지수를 한번 구해볼까요? 10m 곱하기 20에다가 나누기 2.5에다가 10 플러스 20은 실지수 개수는 2.6이 됩니다.
자, 이거는 지금 여기서 정답은 이게 한 5점짜리예요. 이거 하나 구하는데도 5점짜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용을 조명 효율을 구할 때 사용하는 지수다. 그리고 천장의 높이와 방위 면적으로서 구한다. 실지수는. 자, 이렇게 해서 실지수가 뭔지 여러분들이 실지수가 뭔지 알아들었죠? 자, 그 다음은 한번 다음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조명공학의 ADE는 FNU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를 못 해가지고 잘 못 틀리는 수가 있어요. 틀리는 수가 있다고. 자, 이걸 한번. 자, A는 뭡니까? 알파벳 A가 A죠. 에리어, 면적, 사이즈. 우리가 사이즈 S로도 하고 A로도 넣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A로 표시가 됐기 때문에 여길 S로도 할 수 있지만 A로 표시됐기 때문에 A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사각형의 면적은 뭘까요? 가로 곱하기 세로. 미터가 두 개니까 제곱이 들어가죠. 최적이면 높이까지 들어갔어. 그러면 최적이 되잖아요. 그럼 미터가 3이 되잖아. 근데 여기는 원의 면적은 파이 r 자승입니다. 9의 면적, 야구공, 표면적이죠. 그러면 네 방향에서 바라보니까 4파이 r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명공학에서는 원형 방이 거의 없잖아요. 사각형 방만 알면 됩니다. 가로, 세로. 그래서 이거 참고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자, 면적에 대한 건 이해하셨죠? 자, 조도. 자, 우리가 저 영어 안 읽습니다. 알면서도 안 읽어져요. 영어까지 하면 골치 아파. 자, 그러면 조도 이는 아예 명사로 딱 찍어 놓은 거예요. 조도 이는 뭐예요, 이거? 이 글자 아닙니까? 근데 단위는 뭐예요? 럭스. 여기에 보면 조도 이는 럭스. 잘못 발음하면 룩스라고도 하죠. 룩스. 조도 이는 장소의 바뀌다. 자, 조도 이를 대해서 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식을 하셔야 되는 게 여기 백열등을 제가 그려놨는데 백열등이 이제 밝잖아요. 백열등이 탁 켜면 배가 뜨면 눈이 팍 부셔. 눈부셔 크게. 눈부시다 크다. 이걸 우리가 광속입니다. 광속. 야, 이거 빛이 세네. 크네. 빛이 세네. 이거는 광속이에요. 광속. 그러면 40W, 50, 60W, 30W, 60W, 100W 있죠. 30W는 별로 그냥 볼 수 있잖아요. 눈으로. 5W, 10W는 그냥 편히 보고. 그러나 100W, 200W 등을 팍 펴버리면 우리가 눈이 팍 아픕니다. 빛이 세잖아요. 그게 빛이 크기야. 광속. 이걸 광속이라 그래요. 광속. 그러면 와트 수가 크잖아. 100W가 크죠. 100W라는 소비 전력이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광속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광속이 5000 광속이다 하면은 몇 와트의 전구라는 게 표시가 됩니다. 전구에다가 표시가 두 가지가 돼. 광속도 F가 표시되고 와트가 두 가지가 표시됩니다. 형광등이나 여러분들 등기구 사면 광속 F하고 와트가 두 가지가 표시가 다 돼요. 이거하고는 똑같은 비례관계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빛을 쫙 백열등에서 빛을 싹 보냈어. 그러면 받는 면적에 하부에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조도계를 밑에 댈 수도 있고 가운데 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조도는 빛이 밝기야. 조도계를 우리가 조도계 하잖아요. 조도계로 이걸로 100W 등을 켜보니까 얼만큼 밝더라. 조도. 그래서 여기서는 장소의 밝기. 우리가 빛이 밝다는 건 조도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요 광속하고 조도의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줄줄이 제가 써놨는데 외국에서는 칸델라라 해서 광도로 어떤 방향에 대한 바퀴 요렇게 하지만 우리는 지금 저는 참고적으로 이걸 써줬지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광속하고 조도만 딱 가지고 이해를 하셔야 돼. 우리는 실기시험에 문제를 풀기 위한 부분이지 어떤 학문의 이해를 하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자, 관광보상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 D를 썼을까요? 여기 이게 D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다 영어 찾아보십시오. 팩터인지.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절대 안 읽습니다. 영어를 몰라서 안 읽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요거의 D가 어떻게 나왔냐? 요 D자다. D자. 그죠?
그 다음에 조명을 설치한 후 일정 시간이 조도 유지 여유 부분에 광이 떨어지는 거야. 여러분들 형광등을 달든 무슨 등기구를 달잖아요. 오랜 시간 되면 뭐 먼지도 묵지만 먼지도 이렇게 먼지도 때도 타고 먼지도 타고 그렇지만 조명 자체도 흑화, 형광등 끝에 가던 흑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빛이 감소돼요. 그러면은 얼만큼 감소될 것인가 그것을 따지는 겁니다. 그럼 감소될 것을 예비해서 1000시간 후에 우리가 조도를 200럭스를 유지시켜야 되는데 설계할 때 200럭스를 유지시키면 1000시간 후에 일정 시간 후에는 200럭스가 안 나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출발 시에는 200럭스보다 더 주는 거예요. 개수를 한 1.20%를 더 줘버립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강강모상률의 반대는 m분의 1로 m 유지율, 보수율 우리가 유지시키는 게 힘들지 않잖아요. 1000시간 후에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유지율을 1000시간 후에는 100%에서 80%로 떨어진다. 80%로 떨어졌잖아요. 유지 80%밖에 유지가 안 됐다는 거지. 그러면서 유지율, 메인터넌스 뭐 우리가 관리하면 매니지먼트 이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유지관리 메인터넌스 팩터. 그러면 이 유지 떨어진 것을 보상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출발 때 100%에서 출발했지만 일정 시간 후에 80%로 떨어졌다. 관광 보상률은 하면 그대로 개수가 뭐 20%를 더 하라 할 수도 있지만 유지율을 줬어. 이거는 뭡니까? 유지율을 줬잖아요. 그러면은 이때는 D는 유지율 1 나누기 유지율 하면 0.8 2를 0.8로 나누어 버리면 1.25를 더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D는 1.2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지율, 보수율이 문제에 있어.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지금은 이해되실 거예요. 유지. 일정 시간 지나면 우리가 보수해야 돼. 유지해야 돼. 유지도 맞는 말이고 아니면 떨어졌을 때 더 보태주기도 해야 돼요.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거 헷갈려 하시더라고. 그 다음에 F 광속. 자, 광속 F로 나왔죠. 그럼 여기 F가 있잖아요. 그래서 F가 왔습니다. 자, 이걸 제가 이해해요. 루멘의 약자 LM, 루멘, 광속. 빛이 눈으로 보이는 크기, 빛의 총량. 자, 그러면 빛의 총량인데 우리가 아까 앞에서 뭐 봤습니까? 등기구수. 광속을 구해야 와트수라는 걸 구하기 위해선 왜 무슨 말일까요? 광속이 5000 루멘 나왔어. 5000 루멘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등기구를 백열등도 쓸 수 있고 형광등도 쓸 수 있고 요즘 LED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5000 루멘 나왔는데 형광등으로 쓰니까 2500 루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2500 루멘짜리 2등을 써줘야 돼. 근데 LED LED 보니까 5000 루멘짜리가 있습니다. 하나만 써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와트수를 결정하는데 광속을 구한 다음에 어떤 와트를 쓸 거냐 그 광속의 크기에 맞는 등수를 결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속을 먼저 구해야 어떤 등의 소비 전력 와트수를 결정할 건가. 와트수마다 몇 루멘 등기구마다 다 광속이 틀리거든요. 자, 그래서 광속하고 와트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트수를 구하는 공식이 여러 번 나오는데 광속을 구해야 와트수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이론 시험에 나오는 거죠. 백열등 9, F는 4파이 형광등, 평판 하니까 좀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LED라고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느 시험에 지금 요 단위가 여기 2가 뒤로 나가는데 파이 자승 R이 됩니다. 여기에 어떻게 되냐? 여기 F는 파이 제곱에 I. 요 부분이 이렇게 파이 제곱에 I가 돼요. 자, 그래서 일단 F를 하나 이해하시고,
자, 여기에 보니까 형광등이 있고 번개표 형광등 금호 해가지고 있는데 모델명은 뭐 이렇게 뭐 모델명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지만 소비 전력 32W는 우리가 다 아는 거란 말입니다. 뭐 세곤도도 또 모르겠어. 그것도 뭐 우리 무시. 근데 광속 F는 3100 루멘이 나왔잖아요. 만약에 설계에서 3100 루멘이 나왔으면 어떻게 32W 형광등 하나 써주면 되겠죠. 만약 6200 루멘이 나왔으면 32W 형광등 몇 개를 써야 됩니까? 2개. 자, 이렇게 광속 크기를 소비 전력 크기로 나타낼 수도 있고 광속 F 빛의 크기를 광속 F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는 광속 F 조명공학에서는 F로 구하지만 실제 등기구를 와트수로 소비 전력으로 표시할 때는 와트수로 표시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광속하고 소비 전력 와트수는 똑같은 말이다. 똑같은 말.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는 광속으로 구하고 형광등을 선정할 때는 몇 와트짜리가 있을까? 몇 와트짜리가 광속이 얼마인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광속하고 뭐 일단은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 광속이 뭔지, 왜 광속을 구하는지. 광속을 구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아시겠죠? N이 뭡니까? 이제 여기에 요 N은 뭐 별로 설명할 게 없으니까 넘버 등 수량을 얘기하는 거죠. N은 왜 표시돼? 넘버로 표시했다. 그래서 이런 약자를 알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쉽잖아요. 자, U. 이거 조명률이래. 예. 이 약자, 비율의 약자입니다. U자. 요 U자를 쓴 거예요. 조명률을 여러분들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자, 그러면 사용 광원이 총 광속과 작업면에 입사하는 광속과의 비율을 했는데 조명률이 이 말을 뭐 좀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안 되지만 장소에 따라서 밝기가 틀리잖아요. 우리가 어떤 데 가보면 이발소나 뭐 미용실 가보면 조명을 몇 개 한다는데 돼지게 박습니다. 장소가 뭐예요? 사방에 거울이 있어. 거울. 예? 사방에 거울이 있잖아요. 거울. 이런 거울이. 거울이 있으니까 엄청 더 박죠. 형광등이 10개인데 거울 때문에 10개, 20개로 막 보여요. 예. 조명률이 좋고 어떤 날은 침침해. 어떤 카페 같은 데 가보면 사방이 어두워요. 그러면 조명률이 팍 떨어져. 그래서 조명률은 뭐 주어집니다. 50배에서 제가 60%라고 썼는데 그렇지 않고 조명률은 얼마라고 주어져요. 단위 시간에 통과한 광량 했는데 조명률은 값에서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폭 10m 길이 20m인 사무실이 조명 설계를 하려고 한다. 작업면에서 광원까지 높이가 2.8m, 높이가 2.8m. 그 다음에 평균 조도가 120 럭스, 조명률이 0.5, 유지율. 이게 보수율이라 했잖아요. 보수율. 40W 형광등 광속은 2800 루멘이다. 할 때 각 물음에 답하시오 했는데 오늘은 제가 요 등수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자, N은 ADE는 FU. 자, N을 놔두고 FU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ADE는 FU가 등수가 됩니다. 등수.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그 두 가지 여러분들 그냥 어디 기사시험 치거나 누가 풀 때는 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뭡니까? D는 N분의 1이잖아요. 그죠? 이것을 0.72를 이 위에 할 때는 1 나누기 0. 이렇게 1 나누기 0.72 이렇게 하시면 되지만 요 밑으로 올 때는 그냥 곱하기 이렇게 0.72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뭐 편한 대로 하십시오만은 요렇게 해서 그냥 이 D 자체가 n분의 1이니까 여기서 바로 구하는 게 사실은 맞잖아요. 이거 여기서 n분의 1을 가지고 환산해 가지고 이쪽에 여기에다가 m을 갖다 놓을 건 아니고 사실은 D
여러분들이 D에다가 요걸 갖다 놓으셔야 돼. 그래서 이제 이해가 되죠. n분의 1이 아 보수율, 유지율은 뭐라고? 보수율, 뭐 보수율, 보수, 유지하다. 뭐 이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23.81등 했으면 답은 당연히 23.01등이 나와도 이렇게 나와도 무작정 이건 올리는 거예요. 뭐 반올림이 없어요. 등기구가 어떻게 쪼개지는 게 없잖아요. 무작정 한 등 더 올려야 돼. 답은 24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간단히 이 부분을 설명해 봤는데, 여러분 이제 이게 뭐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영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명공학의 ADE는 FNU 이걸 여러분들이 요것을 필수로 외워두시되 헷갈리는 게 뭐냐? D가 헷갈리다. D가 n분의 1로 나올 때가 있다 이거지. 강강보상률로 바로 주어지면 이걸로 주어질 땐 답이 1.2 뭐 이렇게 1.3 이렇게 주어지지만 요걸로 주어졌을 때는 뭐 80% 뭐 이렇게 75% 이런 식으로 주어진단 말입니다. 이렇게 주어지니까 이 D하고 보수율하고 요 부분을 제가 오늘 정확하게 설명을 하려고 이 강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한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